확실히 종목에 대해서 이런 재료를 분석하고 나니까 매매를 하기가 꽤나 많이 쉬워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었습니다. 사실 원래 매수가 가능했던 구간은 여기 저점 구간이었는데 미리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진 않고 있다가 이때 이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 제 블로그에 바이오 리더스라고 이렇게 치면은 제가 전에 작성했던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1월 27일 날에 썼던 내용인데 1월 27일 상한가를 갔던 날에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화이자보다 좋다는 치료제 효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임상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재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제가 적었을 때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을 했고 눌릴 때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이제 써놨었는데요. 27일 날이 이때 상한가 나왔던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아까 말했던 저런 이슈가 화이자보다 좋다라는 저런 백신 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재료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이게 오늘 이런 식으로 뭐 기술 수출,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 3개의 회사에 기술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차트뿐만 아니라 이런 재료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좀 매매가 많이 쉬워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서는, 이런 떨어지는 순간에서 매매에 대한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은, 매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은 사실 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처럼 저런 재료가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들은 뭐 이렌시스부터 어제 또 뽑았던 종목들이 좀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토크까지 중간중간에 SD 바이오 센서나 이런 종목들은 좀 넣어놓긴 넣어놨습니다. 그럼 2월 7일 날 이거 블로그에다가 제가 작성한 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한 내역은 없습니다. 아침부터 좀 많이 바빴고요. 그래서 장중에 뭐 이 종목들을 볼 시간 같은 거는 많이 없었는데 또 한 12시 정도에나 이제 장을 보니까 특별하게 뭐 하고 싶은 종목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 그렇냐,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 그 그룹주들이 상승을 할 때 시장의 돈이 그런 대형주로 몰릴 때 이 개별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하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특히나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날 매매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도 좀 개별주 매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이 진짜 이 정도면은 바퀴벌레라고 생각하고 안 죽습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풍제약이 조금 생각나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은 크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랑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그 맞춤법 검사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솔루션으로 됐네요. 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 그나마 이제 매매를 이 종목을 만약 봤다면은 시간이 있을 때 봤다면은 한신기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1차 상승이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잠깐 왔다가 바로 2차 상승 나오는 모습에서 여기서 1차 매수 걸고 2차 매수 걸어서 상승할 때 여기다가 매도 거는 겁니다. 뭐 나와서 했다라기보다 어차피 돈이 원전으로도 오늘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아침에는 한번 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건 말고도 2개의 종목을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매수는 했는데 아직 매도가 안 돼가지고 만약 내일 결과 나오면은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45포인트 잘못 적었네요. 2345포인트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2745포인트로 바꿨습니다. 2300포인트로 내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오늘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한 장이고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99포인트로 마이너스 0.3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 이제 이 단기간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 노란색 선인 11선이 조금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렵지 않나, 살짝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그 쌍바닥의 모습이 나오는지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 쌍바닥이 안 만들어지면은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 자체는 아마도 한 3월 진짜 금리 인상 전후까지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지수가 그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은 이제 1200원달러로 준수하게 뭐 끝났고요. 그냥 좀 큰 변동성 없이 끝났고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물을 받는데 8시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5% 하락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일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을 잠깐 볼 건데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서 넥슨에 1조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넷게임즈랑 넥슨 GT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나 바이오리더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가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으로 유럽에서 원전 친환경 에너지로 넣겠다. 신재생 에너지죠. 그걸로 넣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넣을 수 있다.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원전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미래에셋 벤처가 그러니까 리디라고 유니콘 이거 벤처 리디북스 있죠. 그 회사의 상장 관련된 회사로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재료를 이렇게 좀 볼 건데 이렇게 하나씩 볼 건데 눌림 매매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제가 한 4개의 종목을 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아까 바이오 리더스와 같은 개념으로 재료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떨어질 때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좀 넣어 놓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상승 테마부터 보면은 진단키트주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녹십자 MS가 이런 식으로 젠바디 자가 검사 키트 이제 상승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냥 조금 아쉬웠던 거는 2월 4일 날 식약처에서 원래 그동안에 자가검사 키트가 3개의 회사 제품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2월 4일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한 4시 이후에 수젠텍이랑 젠바디라는 그 업체 진단키트 업체 거가 이제 승인이 됐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뉴스를 미리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젠바디가 뭐지 이런 검색을 해가지고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동제약부터 이렇게 제가 재료들을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사실 보실 분들은 그냥 블로그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적어놓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냥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매매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작성을 안 했는데 그냥 아셈스라는 종목 하락 종목들 잠깐 보면은 아셈스가 오늘 신규 상장해놓고 떨어지는 모습이고 퍼스텍도 이제 조금 눌리면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상승을 했을 때 퍼스텍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방산주는 좀 높은 구간이어서 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워낙에 높아진 구간이어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이슈 때문에 방산주가 좀 상승을 하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진짜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좀 제 생각에는 안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방산주를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뉴스를 보면은 군대가 집결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하나씩 이제 보기 전에 일단 하나씩 보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요 며칠 동안 최근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누구나 다 힘들었을 시기인데 오히려 요 며칠 동안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매매하기가 좋으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 오히려 이 반등 구간에서는 매매하기가 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주도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정 테마로 돈이 쏠리게 돼서 매매를 하기가 쉬워지는 애매하게 이런 반등 구간에 오면은 좀 매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 혹은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급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산되는 느낌이어서 조금 더 매매하기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는 왜 했냐면 이런 손오공을 잠깐 얘기하려고 지금 한번 얘기했는데 뭐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종목 추천은 아니고 얘가 이제 올랐던 이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 82조 원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그때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음봉으로 빠지면서 큰 움직임 없이 계속 빠지기만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눌릴 때 샀습니다. 눌릴 때 이런 데서 사고 여기서도 사고 했거든요. 어차피 분할로 사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지수가 반등 구간에서 지금 반등 구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쌍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을 거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 아니면은 전저점을 다시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면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일단 좀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좀 좋아하는데 근데 이 떨어졌을 때도 이게 올라갈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근거가 없으면은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82조 원 인수라는 거는 82조 원이라는 금액이 참 크잖아요. 근데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이 블리자드 유통을 우리 국내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료 분석이 돼 있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눌릴 때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손절도 생각은 하긴 해야 돼요. 이런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2,100원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손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재료가 없어져 버리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좀 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수랑 이런 얘기 좀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제 슈마시스도 이런 정고점 구간에서 제가 또 샀다고 했죠. 27,000원 구간. 뭐 지금은 마이너스 좀 돼 있는데 한 10% 정도 돼 있나?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때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이제 매매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분봉에서 매매를 이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막 조급한 마음도 들고 했었는데 지금 자체로는 그냥 문제가 크게 없지 않나 매매하기에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팔면서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지만, 어제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좀 확률이 높게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세력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막 사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한네트도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인데,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돈이 좀 들어온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얘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좀 사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오토엔, 얘는 오히려 이제 앞에서 크게 상승했던 모습에서 제가 매수를 떨어질 때 매수를 했습니다. 얘도 한 지금 8%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한 여기 12,000원이나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추가 매수 생각해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별로 부담되거나 하진 않고, 로보티즈도 이제 LG전자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앞에서 상승했다가 좀 빠지는 상황이어서 분명히 지금 로봇주가 조금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시 돌려나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도 어제 얘기했듯이 이제 그 로봇 전용 이제 감속 모터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 시장 점유율이 80%나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해서 좀 떨어진다면 여기서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살 생각으로 지금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M&A 인수 관련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주인데요. 진단키트 주인데 이 진단키트 주는 좀 너무 종목이 많아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올라올 때 거래대금, 그러니까 차트랑 재료를 따지고 봤을 때 올라올 때 이런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돈이 많이 터졌고, 근데 떨어질 때는 거래대금이 얼마 안 터지는 이런 모습에서 얘도 그래도 한번 떨어지면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차트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로는 이제 진단키트 중에서도 이게 오미크론 검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눌린다고 하면은 결국 진단키트도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은 겁니다. 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치주로도 엮일 수도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와줄 수도 있고요. 물론 위에 120선이 있기 때문에 극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을 먹는 매매는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SD 바이오 센서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이런 뭐좀 저는 떨어졌을 때 좀 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는 그냥 세력들이 여기서 돈을 이렇게 조금 야금야금씩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뭐 수급도 이렇게 좀 보면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MI텍을 좀 약간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재활 로봇 이거 공약이 있죠. 사실 큰 공약은 아닌데 저번에 이제 탈모 관련처럼 해가지고 한번 이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뭐 정고점 이런 박스권 내에 진입을 한다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은 상태고, 로보로보는 이제 전부터 계속 한 번씩 이런 구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데 혹시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져갖고 눌리는 구간이 오면은 그때 매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앞에서 크게 먼저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텍소노미 아까 있죠. 그 EU에서 원전도 친환경으로 넣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서 좀 빠지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 빠질 때 오히려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한번 모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요. 바이오 리더스도 재료가 지금 뭐 기술 수출이나 뭐 일단 화이자 백신보다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죠. 이런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한번 다시 한번 눌릴 때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 버리면은 끝이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눌릴 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이 이유들이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서, 재료를 알게 되면은 이제 떨어질 때 매매를 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료 분석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제가 이렇게 그냥 좀 일기식으로 좀 적어 놓긴 하지만 이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